그날 나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가 다른 여자와 나눈 메시지들, 그 달콤한 약속들, 그 숨겨진 만남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민준과 함께한 10년, 그 세월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했다. 그는 회사에서 성공한 남자였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안정된 직장, 두 아이 지민이와 수아. 우리는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완벽함 아래에 그가 숨긴 비밀이 있었다. 그 여자, 은혜. 그의 옛 동료였다. 그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시 만나고 있었다. 나는 친정으로 갔다. 부산의 작은 집, 어머니가 홀로 사는 그곳으로. 아이들을 안고 버스를 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나였을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아니, 그건 그의 실수였다. 그의 배신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민주는 곧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사과였다. 미안해, 진짜 실수였어. 한 번뿐이었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메시지들 속에 숨겨진 수많은 만남을.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돌아와, 가족이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그 후, 그는 변했다. 분노했다. 내가 친정으로 간 걸 알자 그는 시댁을 동원했다. 그의 어머니, 그의 누나들. 그들은 부산까지 내려왔다. 며느리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남편 잘못 좀 봐주고 돌아오면 되지. 어머니는 문 앞에서 소리쳤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내 품에 숨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아이들 데리고 나간 게 잘못이야. 이혼하면 내가 불리할 텐데.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불리하다고? 내가 왜 불리해야 해? 그는 배신했고 나는 피해자였다. 그런데 왜 내가 참아야 해?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왜 여자들은 항상 참아야 할까? 왜 배신당한 쪽이 더 아파야 할까? 민주는 지금쯤 그 여자와 함께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아이들을 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들은 이런 아빠를 용서받을 필요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시댁의 압박은 점점 세졌다. 민주는 변호사를 보냈다. 아이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내가 증거도 없이 나간 거잖아. 증거? 나는 그의 휴대폰 사진을 찍어뒀다. 그 메시지들, 그 사진들. 하지만 그걸 공개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망설였다. 내 안에서 갈등이 일었다. 복수하고 싶었다. 그를 무너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너 혼자 결정해. 하지만 후회하지 마. 어머니의 눈빛에 내 어린 시절이 스쳤다. 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떠난 후 어머니가 홀로 나를 키운 그 세월. 어머니는 복수하지 않았다. 그냥 참고 살았다. 나는 그걸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민준의 전쟁은 본격화됐다. 그는 회사 동료들에게 소문을 냈다.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갔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미친 여자가 됐다. 그 소문이 친정까지 흘러들어왔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증거를 제출했다.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민주는 충격받았다.
왜 이렇게까지 해? 그냥 조용히 끝내자. 그의 목소리에 공포가 스며들었다. 이제 그가 불리해졌다. 재산 분할, 양육권. 모든 게 내 쪽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내 안의 갈등은 깊어졌다. 복수는 달콤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볼 때마다 속이 시원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아이들은 아빠를 그리워했다. 지민이가 물었다. 아빠는 언제 와?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이 복수가 아이들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닐까? 시댁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왔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내 탓이라고 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괴로워해야 해? 그날 나는 민준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피곤해 보였다. 미안해. 정말 끝내자. 하지만 그의 눈빛에 여전히 그 여자가 보였다. 나는 물었다. 그 여자랑 아직 만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나는 결심했다. 공정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재산은 반반, 양육권은 나, 그리고 위자료. 그는 모든 걸 잃을 뻔했다. 그의 회사에서 소문이 퍼지자 승진이 취소됐다. 그는 무너졌다. 내 안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게 끝인가? 복수가 가져온 평화인가? 아니,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배신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가 보낸 시댁의 공격은 점점 거세졌다. 그의 누나가 친정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동생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알아? 내가 너무해. 나는 문 뒤에서 숨을 죽였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울었다. 왜 우리가 피해자인데 도망치듯 숨어야 해? 민주는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가 아프셔. 제발 돌아와.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나는 대답했다. 내 엄마 아픈 건 내 탓이야. 내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 그의 죄책감이 느껴졌다. 나는 증거를 더 모았다. 그 여자, 내 SNS를 뒤졌다.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 삭제된 흔적들. 내 손이 떨렸다. 이걸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지민이의 웃음, 수아의 작은 손 위 복수가 아이들을 파괴할까? 변호사가 말했다. 승소 가능성 높아요. 불륜 증거가 확실하니 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밤마다 꿈을 꾸었다. 민준과 행복했던 날들. 결혼식, 첫 아이 탄생.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아니, 그때는 진짜였다. 그가 변한 거야? 시댁은 법적 압박을 시작했다. 민준이 양육권 소송을 걸었다.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그 말에 내 분노가 폭발했다. 불안정한 건 너야? 배신한 건 너야. 나는 반격했다.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의 불륜이 드러났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그는 동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다. 미안해, 그만해. 그의 메시지가 왔다. 하지만 늦었다. 이제 그는 전쟁을 걸었고 나는 싸울 준비가 됐다. 어머니가 말했다. 복수는 독이야. 내 안을 갉아먹어. 나는 알았다. 매일 가슴이 무거웠다. 복수하는 내가 행복한가? 아니, 그냥 공정함을 원할 뿐이었다. 그가 아픈 만큼 나도 아팠으니까. 그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 제발 용서해줘. 민준이가 잘못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용서. 그게 그렇게 쉽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이 전쟁이 모두를 파괴하고 있었다. 민주는 술에 취해 전화를 걸었다. 너 없이 못 살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했다. 나도 너 없이 살 수 있어? 이제 알았어. 그 말에 그는 울었다. 내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배신의 아픔은 여전했다. 소송이 진행됐다. 법정에서 그는 창백했다. 증거 앞에서 아무 말 못했다. 판사는 내 쪽이었다. 양육권, 위자료. 그는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아이들이 아빠를 물었다. 아빠는 왜 안 와?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이 복수가 옳았을까? 내 안에 갈등이 깊어졌다.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소송이 끝난 후 민주는 완전히 변했다. 그는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회사에서 자리도 위태로웠다. 불륜 소문이 상사 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빌었다. 한 번만 더 기회 줘.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 기회는 이미 줬어. 10년 동안. 나는 부산 친정에서 아이들과 새 삶을 시작했다.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은 적응했다. 학교, 친구들. 하지만 밤에 지민이가 울었다. 아빠 꿈 꿨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내 복수가 아이들을 아프게 했어? 민준의 시댁은 조용해졌다. 그의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진짜 아픈 건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전쟁은 끝났다. 그런데 은혜가 연락이 왔다. 그녀가 나를 만났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눈이 붉었다. 민준 씨가 저를 버렸어요. 다 당신 때문이라고 해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내 탓. 그가 선택한 거잖아. 그녀는 울었다.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너도 가해자야. 그 만남 후 내 안의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은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 때문에 내 가족이 무너졌다. 나는 그녀의 삶을 알아봤다. 그녀의 직장, 그녀의 주변. 복수의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만나려 했다. 법원 허가로 주말 방문. 아이들은 기뻐했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그가 다시 속일까 봐. 방문 후 아이들이 말했다. 아빠가 울었어. 엄마 미안하다고. 그 말에 내 결의가 흔들렸다. 어머니가 물었다. 아직도 미워해? 나는 대답했다. 미워해. 하지만 지쳤어. 이 복수는 에너지를 앗아갔다. 매일 그를 생각하며 사는 게 피곤했다. 은혜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회사에 소문이 퍼졌다. 누가 퍼뜨렸을까? 나였다. 익명으로. 그녀가 아픈 만큼 나도 아팠으니까. 공정하게. 민주는 알았다. 너 때문이야. 그는 분노했다. 다시 전쟁이 시작됐다. 그는 나를 고소하려 했다. 명예훼손.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는 또 졌다. 내 안의 목소리가 외쳤다. 이게 끝나지 않을 거야? 복수는 끝이 없어. 용서해야 할까? 아니, 아직 아니야. 그가 진심으로 후회할 때까지.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날이 왔다. 새 학교, 새 친구, 나는 직장을 구했다. 부산에서 작은 카페. 새 삶이었다.
하지만 밤마다 과거가 떠올랐다. 배신의 그 순간. 민준이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 나는 가지 않았다. 그게 내 복수의 마지막이었다. 민준의 입원 소식을 듣고도 나는 가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제발 와줘. 민준이가 내 이름 부르며 울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아픔은 그가 준 거야? 아이들은 아빠를 만나고 싶어 했다. 나는 허락했다. 병원에서 지민이와 수아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울었다. 아빠 잘못했어.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아빠가 아프다는 걸 알았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의 창백한 얼굴. 예전의 당당함이 사라졌다. 내 복수가 성공했다. 그는 모든 걸 잃었다. 직장, 가족, 자존심. 하지만 내 안은 텅 비었다. 승리의 기쁨이 없었다. 은혜는 이미 도시를 떠났다. 그녀의 삶도 무너졌다. 내 손에 의해. 변호사가 말했다. 이제 끝났어요. 새 삶 시작하세요. 새 삶. 쉽지 않았다. 매일 꿈에서 민준의 배신이 반복됐다. 왜 나였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너 강해. 이겨낼 거야.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배신을 참고 살았다. 나는 달랐다. 싸웠다. 민주는 퇴원 후 연락이 없었다. 그는 멀리 이사 갔다. 소문으로는 혼자 산다고 했다. 그의 시댁도 조용해졌다. 나는 아이들과 서울로 돌아왔다. 새 아파트. 새 시작. 아이들은 웃었다. 학교에서 잘 지냈다. 나는 일했다. 카페 매니저가 됐다. 그런데 어느 날 민준이 나타났다. 아파트 앞에서. 한 번만 얘기하자. 그의 눈에 절박함이 있었다. 나는 들어주었다. 공원 벤치에서. 그는 말했다. 후회해. 매일 내 생각해. 나는 물었다. 은혜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끝났어. 다 내 탓이었어. 아니, 내 탓이야.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내 안의 갈등이 폭발했다. 용서할까? 이 전쟁을 끝낼까? 아이들을 위해? 나는 대답했다. 시간이 필요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그는 변했다. 아이들을 위해 노력했다. 선물, 방문.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천천히 치유됐다. 새 남자를 만났다. 아니, 아직. 혼자서 충분했다. 아이들이 행복했다. 그게 내 승리였다. 하지만 깊은 밤, 여전히 생각했다. 그 배신의 순간. 공정한 대가는 치러졌다. 이제 평화가 왔다.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민주는 여전히 아이들을 만났다. 우리는 이혼했지만 공동 양육, 그는 재혼하지 않았다. 후회하며 살았다. 나는 승진했다. 카페 체인으로. 새 삶이 안정됐다. 아이들은 아빠를 사랑했다. 나도 미움을 내려놓았다. 은혜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결혼했다. 멀리서 행복하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시댁은 사과했다.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받아들였다. 과거는 과거. 내 안의 갈등은 사라졌다. 복수는 필요 없었다. 시간이 모든 걸 치유했다.
민준과 나는 친구처럼 됐다. 아이들 위해. 그는 말했다. 너 덕에 내가 변했어. 티나는 웃었다. 내 덕이 아니야? 내 실수의 대가야. 가족은 다시 모였다. 명절에. 어색하지만 평화로웠다. 나는 강해졌다. 배신을 이겨냈다. 그게 내 이야기였다. 상처는 흉터가 됐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이들이 말했다. 엄마 최고야. 그 말에 모든 게 보상됐다. 전쟁은 끝났다. 공정한 끝. 그 후로도 나는 가끔 과거를 떠올렸다. 그 배신의 밤, 그 분노의 날들.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교훈이 됐다. 민주는 새 삶을 찾았다. 작은 사업. 성공했다. 그는 나에게 감사했다. 내가 날 깨우쳤어. 나는 재혼했다. 좋은 사람. 아이들은 새 아빠를 좋아했다. 완벽한 끝은 아니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배신은 아팠지만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게 내 복수의 끝이었다. 용서라는 이름을. 가슴 깊은 곳에 남은 그 아픔. 이제는 미소로 변했다. 아이들과 함께 사는 지금. 행복하다. 그 실수 후 모든 게 변했다. 더 나은 방향으로.